피그마는 IT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커머스 분야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커머스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피그마를 쉽게 소개해드리고 디자인 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피그마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피그마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두 번째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구글 계정이 있으시다면 구글 계정으로 바로 연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연동을 해주시자마자 바로 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컨티뉴 누르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부분에서는 스킵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금제 부분에서는 이 프리 요금제를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with 피그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로딩 화면이 뜨고요. 피그마에 대한 기능 설명을 받아볼 수가 있는 페이지로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쭉 보시고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요. 바로 피그마 작업 화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피그마 다운로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는 피그마 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구글 계정을 연동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브라우저 형식보다는요. 데스크톱 앱이 렉도 안 걸리고 파일을 가져올 때 오류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데스크톱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윈도우용, 맥용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게 바로 글꼴 설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지 내가 별도로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폰트 파일을 피그마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피그마에서는 내가 설치한 폰트 파일이 열리지가 않는다 또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슈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글꼴 설치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피그마 앱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연동했던 구글 계정으로 피그마를 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사용법과 기초 설명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검은색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딜리트, 파일을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파일을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별표 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별표를 클릭을 하면은 피그마 베이직이라고 하는 파일이 왼쪽에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좀 중요한 파일들이 있다면 즐겨찾기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실 때는요. 여기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뉴 디자인 파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라 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런 파일들을 만드시려면 여기 디자인 파일에서 드래프트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파일의 제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별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상단에는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토글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은 도형들이 있고요. 이 피그마는 단축키도 굉장히 직관적인 편입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 바로 오른쪽에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보통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단축키는 어떤 걸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런 알파벳들이 눌러져야 단축키가 적용이 되는데 이 피그마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알파벳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도형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도형을 하나 추가하면 오른쪽 화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W가 바로 가로 값이에요. 그리고 H는요. 이 도형의 세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4개가 있는
이 아이콘은 각 꼭지점마다의 둥글기를 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기입할 때는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마우스를 그대로 아이콘에 가져다 대시면은 양옆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바뀌게 돼요. 오른쪽으로 쭉 방향을 늘리시면은 이 상태에서도 숫자가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커서를 끌면은 수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 여기 Fi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20%의 불투명도가 적용이 된 블랙 색상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20%가 아니라 100%로 하면은 그냥 블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 자체의 컬러를 바꿀 때는요,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것보다는 이 네모색 컬러 칩을 클릭하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팔레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양한 컬러 색상들까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오른쪽 최상단이 채도가 가장 쨍한 색감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 화이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한 미색의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원색과 미색의 블랙을 타면 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색상이 탁하게 되겠죠. 그 원리로 내가 조금 더 차분한 색감을 원한다 그러면은 적당히 블랙이 섞여진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쨍하고 튀는 색상을 원한다 그러면 이 오른쪽, 내가 마우스를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방향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라데이션 컬러를 지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컬러 칩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형이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도형 모양대로 사진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미지 아이콘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추스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런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도형 모양 그대로 이미지가 가지고 와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스트로크는 외곽선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스트로크가 아무것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스트로크 외곽선이 생기게 되었어요. 외곽선 컬러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컬러 네모 박스 클릭하시고 원하는 외곽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외곽선의 두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키워볼 수 있는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눌러보시면은 10픽셀씩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10픽셀씩 두께감이 빠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도형을 클릭 상태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햇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그림자의 컬러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25%는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의미합니다. 100%는 물론 이렇게 진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림자는 진하면 굉장히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20%에서 저는 한 14 정도만 주는 편입니다. 그림자는 좀 은은하게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블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4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퍼트림 정도를 조절을 할 거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를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 블러의 수치를 조금 높게 주면 높게 줄수록 이 바닥면과 내가 그림자를 주려고 하는 요소와의 거리감을 멀게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바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도형 상태에서도 바로 추출이 가능하고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도 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이라든지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그 요소를 거기 안에서 추가를 해야지만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형태이든 바로바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텍스트를 클릭하고 익스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익스포트가 바로 내보내기입니다. 이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뭐 배경이 없는 투명한 상태의 파일로 선택을 할 건지 이미지 형태인 JPG 모드로 추출을 할 건지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눌러주시고
내가 어디에 다운로드를 할 건지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도형 같은 것도요, 익스 클릭하고 JPG, PNG 선택을 하시고 배경이 없는 PNG로 할 거다 그러면은 익스포트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요소가 다운로드가 바로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인터페이스를 좀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화면에 어떤 요소나 디자인 작업물들을 추가할 때마다요, 바로 이 레이어가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요, 이 화면에 디자인 작업물들이 굉장히 많다면 내가 아무리 뒤로 보내기를 해도 이 네모 박스가 완전 밑에 가 있으면은 레이어 순서를 배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작업이 좀 꼬일 경우에 이 왼쪽에 레이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잠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작업물들이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를 클릭을 해보면은 원이라고 하나 뜹니다. 피그마 파일 하나 안에서요, 페이지를 굉장히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피그마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파일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페이지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하나에 여기는 상세 페이지 제작, 여기는 배너 제작, 여기는 광고 소재,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작업물들을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이 파일 켰다가 저 파일 켰다가 하실 필요 없이 한 파일 안에서 바로 히스토리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미리 캔버스로 따지면 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도비로 따지면요, 우리가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페이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도화지 사이즈를 만들 거냐를 세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클릭하셔서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프레임 앞 글자가 F로 되어 있죠. 그냥 단축키 F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바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활성화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도화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배웠던 W와 H에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사이즈는 가로는 860에 세로는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1000에 1000 이렇게 사이즈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그마가 또 하나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도화지 사이즈들을 바로바로 이 한 판에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도화지들을 한 판에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사이즈를 한 판에다 놓고 작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렉이 걸립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기 때문인데요. 피그마는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렉에 걸리는 빈도수도 굉장히 작고 프로그램 자체가 가벼워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다가 텍스트도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텍스트를 더 디테일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요. 인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클릭하면은 폰트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피그마는 아쉽게도 이 폰트체가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폰트체의 영문은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프리텐다드라는 폰트체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프리텐다드로 설정을 하고요. 엑스트라 볼드 굵기로 한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기능들을 응용해서 여기 도형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 도형 안에 필 들어가서 이미지 클릭, 이미지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까지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 플러그인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플러그인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가 뭔가 일러스트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러스트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 일러스트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쫙 뜨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존재해서 저도 이 모든 플러그인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플러그인들일수록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딱 보셨을 때 뭔가 이런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실행을 눌러주셔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한번 다 사용을 해보시고 눌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홈 화면 들어가서 Explore Community, 그런 다음에 3D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프리 모드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3D 디자인 요소들이 있다면 클릭하시고 여기 라이센스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한국어 모드로 변환을 해서 쭉 읽어봅니다. 네, 이것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오프닝 피그마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3D 캐릭터 파일들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를 그냥 이제 다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내가 작업을 하고 있던 파일로 넘어와서 컨트롤 V, 내가 작업을 하고 있던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원본 파일은 X를 눌러서 파일을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소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바로바로 만들면은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수많은 디자인 작업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행을 해보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